도대체 환자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막막해지는 부분이 바로 음식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항암 음식이라고 해야 할지 좋다는 말로 포장된 음식 목록이 끝도 없이 나오고 뭐는 먹지 말라 뭐는 먹으면 암세포가 줄어든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 많은 음식들 중에 무엇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또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도무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대부분 더 불안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하루 종일 고민하지만 정작 몸에 도움이 되는 실천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뭘 먹어야 하는지, 조리 방법은 어떤지, 어느 정도 양이 적당한지 기준이 없다 보니 마음만 조급해지고 주변의 조언에 흔들리며 더 큰 부담을 느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혼란을 조금이나마 정리해 드리기 위해 암 환자분들이 실제로 먹을 수 있고 또 먹어야 하며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10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막연한 항암 음식 목록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준, 그리고 조리 방법과 섭취 빈도까지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몸을 만드는 연료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연료를 잘못 선택하면 몸은 회복될 힘을 잃고 치료를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과 회복력이 살아나 암을 이겨내는 과정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항암 음식 목록을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토마토, 녹차, 마늘 이런 식으로 음식이 열거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단편적인 나열은 환자분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토마토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차가 좋다고 해서 하루 서너 잔씩 마시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은 단독 효과만 보지 않고 몸의 상태, 혈액 흐름, 소화 능력, 장내 미생물의 균형, 면역의 활성도 이런 것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이 따라하기 쉬운 기준을 잡기 위해 유명한 암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과 최신 연구를 오랫동안 비교해 왔습니다. 특히 21년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수만 번 인용된 유명한 암 연구 논문은 암의 성장 방식과 음식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22년에 다시 발표된 추가 연구는 암을 세포 단위로만 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장내 미생물과 후속 유전이 암의 진행과 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암세포가 단순히 나쁜 세포가 증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생기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속 유전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유전자가 정해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활 습관, 그리고 음식 선택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암의 발생 원인 중 유전적 요소는 5에서 10% 사이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생활습관, 환경, 그리고 음식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암 환자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고 영양을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후속 유전을 조절하고 몸속 염증을 낮추며 암세포가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음식은 단순히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만 듣고 정한 것이 아니라 후속 유전, 장내 미생물 염증 조절, 면역 활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선별된 음식들입니다. 이런 기준을 이해하고 나면 왜 어떤 음식은 암세포가 싫어하고 왜 어떤 음식은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암 치료 과정에서 먹는 음식이 치료의 효과를 강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방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은 몸의 염증을 낮추고 면역세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은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음식 선택은 특히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인터넷에서 본 항암 음식 목록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개인의 체력, 소화 능력, 치료 시기, 면역 상태에 따라 섭취해야 할 양과 빈도는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음식들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양과 방법을 지켜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무작정 마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마늘을 15개씩 생으로 드셨다가 위가 붓고 장이 자극을 받아 오히려 영양 흡수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어르신은 브로콜리를 하루 한두 개 송이만 익혀 드셨는데도 소화가 편안해지고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어 치료 부작용을 조금 더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개인의 상태와 조리 방식 양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음식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음식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적정량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암 환자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따라할 수 있는 음식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10가지 음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암 환자의 음식 선택 기준은 크게 4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염증을 낮추는 음식입니다. 몸속 만성 염증은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완만하게 낮추는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음식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후성 유전을 조절하는 음식입니다. 즉 유전자의 스위치를 좋은 방향으로 켜주는 음식입니다. 넷째는 당을 천천히 소화하고 혈당을 출렁이지 않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해 암세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첫째 구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구간에서는 10가지 음식 중 가장 핵심이 되는 2가지를 먼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암세포가 이 음식들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조리해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10가지 음식 중에서 특히 중요한 2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2가지는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음식이며 후성 유전, 장내 미생물, 면역 활성, 염증 조절 같은 여러 작용을 동시에 돕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암 연구자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음식이며 암 환자들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음식입니다. 음식 하나가 암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암을 이겨내는 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브로콜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브로콜리가 왜 암을 이겨내는데 중요한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좋다는 말만 듣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콜리가 중요한 이유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이 몸속 염증을 낮추고 후성 유전을 좋은 방향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고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장내 미생물에게도 좋은 영양을 공급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내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면역세포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암세포를 감시하는 기능 역시 강화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익히면 영양 성분이 파괴되어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너무 날 것으로 먹으면 소화가 어려워 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브로콜리를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로만 익히고
색이 선명한 초록빛을 유지하는 상태가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양은 하루 한 송이에서 한 송이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적당량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기름을 한 작은 숟가락 떨어뜨려서 먹으면 브로콜리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장에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여러 음식과 함께 섞어 먹기 쉽기 때문에 수프나 스튜 형태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소화를 돕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 암 치료 과정에서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은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속 염증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암세포는 염증이 많은 환경에서 더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염증을 완만하게 낮추는 식품은 암과 싸우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특히 익혀 먹을 때 영양 성분이 활성화되어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익힌 토마토는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토마토는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해 면역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구워서 또는 살짝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넣은 다음 2~3분 정도만 익혀 드시면 영양 성분이 잘 흡수되고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도 올리브 기름을 조금 넣으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양은 하루 1개에서 1개 반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두 음식이 서로의 효과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염증을 낮추고 면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토마토는 항산화 작용을 도와 세포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음식은 함께 조리해 드셔도 좋고 서로 번갈아가며 드셔도 좋습니다. 암 환자들은 한 가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보다 다양한 음식을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음식이지만 개인의 소화 능력과 컨디션에 따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이 약해 토마토의 산 성분이 부담되는 분들은 토마토를 너무 진하게 익히지 말고 수프나 스튜 형태로 묽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날것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의 몸 상태는 치료 시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의 양과 조리 방식도 그때그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계신 한 어르신은 토마토를 생으로 드실 때는 속이 쓰리고 불편했지만 익혀 먹으면서 불편함이 크게 줄고 식욕도 조금씩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반대로 충남에 계신 다른 어르신은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아 드시다가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하셨는데 조리 시간을 줄이자 속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조금씩 좋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조리 방식과 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둘째 구간에서는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음식인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음식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될 만큼 중요하고 암 환자가 일상 속에서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셋째 구간에서는 나머지 음식들 중 염증을 낮추고 면역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음식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 중에서 염증을 낮추고 면역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몸속 환경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는 염증이 많은 환경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염증을 완만하게 낮추고 면역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음식들은 암 환자뿐 아니라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마늘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양이 적절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은 몸속 염증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잘게 썰거나 으깼을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리 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늘을 생으로 과하게 먹으면 위가 자극을 받아 불편할 수 있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생마늘보다는 가볍게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익힌 마늘은 위장 자극이 줄어들며 몸속 염증을 완만하게 낮추는 성분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마늘의 적정량은 하루 2쪽에서 3쪽 정도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절한 양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 마늘은 단독으로 먹기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익힌 토마토나 브로콜리와 함께 조리해 드시면 서로의 성분이 조화를 이루어 몸속 염증 조절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충남 지역의 한 어르신은 생마늘을 많이 먹었다가 속이 불편해 병원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익힌 마늘로 바꾸고 양을 줄였더니 오히려 몸이 한결 편안해지고 식욕도 회복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마늘은 양과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몸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몸속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 생강이 중요한 이유는 생강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 몸을 방어하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강은 속을 따스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몸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따스해지는 흐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 속이 메스껍거나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생강을 익힌 형태로 소량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생강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것이 암 환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물에 한 조각 정도 넣고 은근히 끓여서 마시는 생강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은 하루 한 조각에서 2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마늘과도 잘 어울리지만 속이 약한 분들은 마늘과 생강을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는 각각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드신 서울 지역의 한 어르신은 항암 치료 중 속이 메스꺼워 힘들어 하셨는데 익힌 생강을 조금씩 드시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하루를 견디는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녹황색 채소들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잎 채소들은 몸속 염증을 낮추는 성분이 풍부하고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면역세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녹황색 채소는 면역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장내 미생물이 쉽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황색 채소는 삶는 시간이 너무 길면 영양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살짝 익히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채소들은 하루 2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는 토마토나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가 되고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은 장내 환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조합은 몸속에서 서로의 장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는 조리 방법이 간단하고 다양한 음식과 조합하기 쉬워 암 환자분들이 실천하기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채소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이 시리거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시금치를 생으로 많이 드셨다가 배가 불편하고 속이 냉해지는 증상을 겪었는데 데쳐서 드시기 시작하자 속이 편안해지고 식욕도 조금씩 회복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채소는 같은 양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늘, 생강, 녹황색 채소는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모두 염증을 낮추고 면역을 안정시키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음식은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조리 방법과 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셋째 구간을 마무리하며 다음 넷째 구간에서는 10가지 음식 중에서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암세포가 살아남기 위한 환경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조리 방식이 다른 음식에 비해 간단한 편이라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 중에서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몸속에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어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가 손상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강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줄이고 몸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음식들은 조리 방식도 비교적 간단해 암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성분은 몸속에서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만하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리류는 혈액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항암 치료 과정에서 몸이 받는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는 장내 미생물에게도 좋은 영양을 제공해 면역 활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베리류는 생으로 먹을 때 몸에 더 잘 흡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선한 베리류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냉동 베리류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냉동 베리류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크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베리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류는 요거트나 따뜻하게 익힌 곡물과 함께 먹어도 좋고 그대로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 중 입맛이 떨어진 분들은 베리류의 향이 식욕을 조금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녹차에는 몸속 염증을 낮추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암 치료 중에 마시면 부담 없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녹차는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연하게 우려낸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위가 예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차 한 잔을 드실 때도 몸이 편안한 수준으로 우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차는 빈속에 마시면 속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신 서울 지역의 한 어르신은 항암 치료 중에 속이 불편해 잘 드시지 못했는데 녹차를 연하게 우려 한두 잔씩 마시면서 속이 조금 편안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속 환경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8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버섯의 성분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버섯을 꾸준히 먹는 것이 암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버섯은 이런 상황에서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버섯은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날 버섯은 소화가 어려워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버섯은 삶거나 볶거나 찌는 방식 모두 효과적이며 조리 시간이 길지 않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은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은 다른 음식과 함께 조리해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브로콜리나 토마토와 함께 수프 형태로 드시면 소화가 더 편안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버섯을 꾸준히 드신 충남 지역의 한 어르신은 항암 치료 중 체력과 면역이 크게 떨어져 감기에도 자주 걸리셨는데 버섯을 수프나 전골처럼 부드럽게 익혀 드시면서 감기 횟수가 줄고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버섯은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다양한 음식과 함께 조리하면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 식품입니다. 6번째 구간에서는 베리류, 녹차, 버섯 같은 항산화 식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암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식품들입니다. 항암 치료는 몸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를 낮추고 회복할 시간을 마련해주는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베리류, 녹차, 버섯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식품입니다. 이제 넷째 구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5째 구간에서는 10가지 음식 중에서 몸속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체력은 치료를 견디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 체력을 안정적으로 보충해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 중에서 몸속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충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는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를 견디는 힘도 체력에서 나오고 회복하는 시간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중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체력이 약해지면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체력을 안정적으로 보충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번째 음식은 현미와 귀리를 포함한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은 정제된 곡물보다 훨씬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제된 밥이나 빵은 급하게 혈당을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리는 흐름을 만들어 몸을 피로하게 만들지만 통곡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흔들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암 환자분들은 피로감이 쉽게 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현미 귀리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곡물에는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과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통곡물을 꾸준히 먹는 그룹이 정제된 곡물을 먹는 그룹보다 몸속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 안정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암 환자에게는 이런 안정된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곡물은 매우 적합한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반은 통곡물 절반은 밥으로 섞어서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더 편안하고 몸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10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음식입니다. 암 환자들은 식사량이 적고 간식도 부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구마처럼 소량으로도 든든함을 주는 음식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구마에는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이 안정되고 면역 작용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방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고구마는 단맛이 있지만 정제된 설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자극하지 않고 몸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충남 지역의 한 어르신은 항암 치료 중 입맛이 떨어져 다른 음식은 잘 드시지 못했는데 고구마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고구마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하루 여러 번 나누어 드시면서 피로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고구마는 식사량이 적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음식입니다. 11번째 음식은 렌즈콩입니다. 렌즈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다른 콩류보다 훨씬 편안한 것이 특징입니다. 암 환자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지만 일반 콩류는 소화가 어렵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렌즈콩은 장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고 흡수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암 환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렌즈콩에는 철분과 섬유질도 풍부해 빈혈이 오기 쉬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렌즈콩은 물에 잠깐 불린 후 끓이는 것만으로 쉽게 조리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수프 형태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가 더 편안하고 영양 흡수율도 높습니다. 렌즈콩은 하루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을 너무 늘리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항암 치료 중 단백질 보충이 어려워 늘 피로감을 느끼셨는데 렌즈콩 수프를 하루 한 번 드시면서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만 봐도 렌즈콩은 암 환자의 기초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들은 식사량이 적고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영양을 제공해 면역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는 하루 5알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가 어렵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간식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이때도 개별 음식과 조합할 때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를 조금 곁들이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고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견과류는 부드러운 수프나 스무디에 갈아 넣어 드셔도 부담이 적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한 어르신은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서 피로감이 완만하게 줄고 치료 과정에서 기운이 조금씩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제 5째 구간에서 체력을 안정적으로 보충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인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통곡물 고구마, 렌즈콩, 견과류는 모두 암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혈당을 급격하게 흔들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의 체력은 작은 음식 선택 하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치료 과정이 훨씬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6째 구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음식을 정리하고 암 환자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조합해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무리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천 전략을 이해하시면 음식 선택이 훨씬 더 쉬워지고 몸도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음식을 정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조합해 드시면 좋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며 몸속 다양한 균형이 오랜 시간에 걸쳐 흐트러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치료와 함께 음식과 생활 습관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며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음식은 그 중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확실히 쌓여 있는 식품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염증을 낮추고 면역을 안정시키는 음식입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마늘, 생강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완만하게 낮추어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베리류, 녹차, 버섯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항암 치료는 몸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세포가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음식입니다. 통곡물, 고구마, 렌즈콩, 견과류는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해 암치료 과정에서 체력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이러한 음식들을 어떻게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암 환자의 식단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편안하고 몸의 흐름이 안정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는 현미밥과 익힌 브로콜리 그리고 버섯을 가볍게 넣은 수프나 죽 형태의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부담 없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소화가 편안한 형태로 조리해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는 아침이나 점심에 익힌 형태로 드시면 영양이 잘 흡수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점심에는 통곡물과 함께 채소를 충분히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마늘이나 생강을 소량 조리해 함께 드시면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은 체력을 보충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렌즈콩을 넣은 수프나 고구마를 조금 곁들이면 오후 동안 피로감을 줄이고 몸이 안정적이게 유지됩니다. 점심에 녹차 한 잔을 연하게 우려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가 어려워 몸이 부담을 느끼기 쉽고 밤 동안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생강을 약하게 끓여 만든 물이나 버섯을 넣은 부드러운 수프를 드시면 좋습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밤 동안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베리류를 소량 드시면 항산화 작용이 몸속에서 부드럽게 이루어져 회복이 더 원활해집니다. 음식을 조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한 가지 음식만 너무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식을 다양하게 섞어 먹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몸은 치료 상황에 따라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한 음식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10가지 음식 중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골라 조리해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브로콜리와 버섯, 점심에는 통곡물과 마늘, 저녁에는 생강과 고구마 같은 조합으로 구성하면 몸이 부담 없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조리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익히되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소화가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프나 죽 같은 형태는 소화가 쉽고 영양이 부드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특히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서울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한 어르신은 평소 밥을 잘 드시지 못해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브로콜리, 버섯, 렌즈콩을 넣은 수프를 하루 한 번 꾸준히 드시면서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음식은 양보다 형태와 조리 방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0가지 음식은 모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선별된 식품들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들이 치료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 치료는 전문적인 의료 과정이기 때문에 음식은 치료를 보완하고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음식만 바꾸어도 몸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고 치료를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몸의 균형이 회복되면 면역 활동이 강화되고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는 본인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가 불편하거나 속이 무거운 날에는 음식 양을 줄이고 더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력이 조금 회복되는 날에는 녹황색 채소와 통곡물의 양을 조금 늘려 면역과 체력을 보완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암 환자의 몸은 하루에도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리저드한 방식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조절하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음식이 몸을 바꾸는 속도는 아주 천천히 보이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한 주, 두 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안정되고 몸이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0가지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이미 실천해 보신 음식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